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유영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였죠.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최원 선생님 토론회 발표하실 때 가끔 토론을 하는데요. 항상 이제 저를 공부시켜주시려고 토론을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발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명쾌한 내용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성사시가 있는데 한국에도 중국으로 또는 중국인력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울러지고 한 과정 속에서 정점으로서의 질이 같은 것을 획득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특별한 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본 건데 그게 이제 별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별진 거. 네. 첫 번째 이제 궁금했던 거는 정전화의 배경이라고 이제 해놨던 그 부분입니다. 정전화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시면서 지나가서 인공공정 뭐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슬라이드 두 번째, 세 번째 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거든요. 문역 직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작용되는 외적 유출이거나 불공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문역에서 보여줬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온도차의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조금 궁금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전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것이 특정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거나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어떤 집단들은 거기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훨씬 오래 공부도 많이 하셨고 했으니까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자 요청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승 과정에서 이제 작용하는 내적인 그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러번에서 설부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전승되는 매체 환경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비 전승되는 것에서 문자 전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용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내부 안에서 시종 내의 전승 그리고 그 외부의 전승 그리고 사회적인 확산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혼인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족이 여진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명나라 말기 요기 시대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묵훈 제도로 가는 그 과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따 최원 선생님께서 교정을 해주실 텐데 이제 그 하라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묵훈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우커슨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주족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 거죠. 우리로 치면 김씨, 이씨 이런 거고 묵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그 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동이나 전주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우커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지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라고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청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혼인 과정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동성, 그러니까 하라는 원래 같은 하라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훈들 사이에서의 결혼이 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전승하고 있던 것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기적인 혼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전승 방법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뒤섞이는 과정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거나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교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요 마지막에 제기하셨던 문제들, 그 용어의 문제, 그 다음에 엄숙성의 문제, 누가 구현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산문이냐 운문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거 역시도 그 용어나 그 혼인제도라는 것들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바오의 우러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께서 요거는 직접적인 가족 중심으로 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커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옛날 얘기 해줄 때 이렇게 노래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옛날 얘기를 옛날에 뭐 이렇게 하는 형태의 산문투의 구비전승이었다고 한다면, 그 우처구 우러본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샤먼들이 무당들이 이제 굿하면서 서사무가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우러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비 서사시, 그러니까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형태인 것인데, 이것을 그냥 구비서사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설부라고 하는 걸로 지칭해버리면서 칭의의 문제, 그 다음에 범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혼돈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조금 아시는 바가 있다면 표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그 호랑이 형님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악역으로 압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천궁대전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부카 허허, 여기에서 아마 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정들을 하면서 이쪽 만주족 신화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많은 지침을 주시면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소한 내용을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100% 연구하고 그런 중이라 100%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배경. 배경에 대한 궁금해서의 그 얘기는 특히 이제 비물질 문화 유산에 대한 것은 100%다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모를 걸 만한 가치, 뭐랄까,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다 이게 그 중국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뭐랄까요? 민족의 문화 유산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통으로 묶어서 위대한 중국 민족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과 풍부성이죠. 그런 맥락에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어요. 능력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돈에서 질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가면서 찾은 게 이제 그 중국의 이 민족 문화의 유산에 대한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위상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받침이 되면 그다음 문화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중국 국가의 어떤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합의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제도 얘기는 제가 우러본 책 아무리 뒤져봐도 혼인 얘기는 혼인과 우러본 관련된 얘기는 아직 그런 걸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게 한 인물의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민담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영웅적 인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얘기하는 그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구
허구적인 것도 물론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 만주족들이 전승해온 이 우러본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구술 역사, 그러니까 구비전승의 형태로 유지해온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편의들이 좀 있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혼인 문제 때문에 도중에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좀 드물고 이제 갈라져 나왔을 때 아까 홍라전 얘기도 조금 예를 들었는데 예, 그 우리도 그 하나의 성씨가 있으면 뭐 중시죠 원시죠 해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뭐 파도 나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모습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이지만, 네, 그 갈라진 집단에 따라서 약간씩 그 변이가 있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일단 세 번째 문제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건 우러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일대기의 형태라서 그네 가지로 범주를 나눴던 것들이 다 그 자기들이 기억해야 될 인물들, 자기 시족의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인물들의 어떤 영웅적 삶을 푼 것들이라서 뭐 통상적인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문단이라든지 짧은 짤막한 전설의 형태 이런 거라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안 됐죠 마지막에서. 네, 그냥 얘기하세요. 그 세 번째 드렸던 거는 그런 겁니다. 결국엔 뭐 내용과 형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바리공주 그러면 그 바리공주를 동화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읽고 그냥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옛날에 뭐 어느 왕국에 왕대가 살았는데 딸을 일곱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와 무당이 이거 재금 치면서 하는 형태의 서사무가의 전승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내용은 같은 거지만 형태가 다른 것이라서 그 우러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민담 그 동화와 서사무가를 그냥 같이 묶어서 이야기 이렇게 부르면서 생기는 그 온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무당이 하는 거는 당연히 엄숙하고 조금 더 경직되어 있거나 때로는 뭐 노래의 형태로 되거나 하는 것일 테고 그 동화를 구현하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벼운 분위기에서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어투의 산문투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분이 있는 것들을 설부라고 하는 말로 그냥 뭉뚱그리면서 뭐 이런 성격적 변화나 전승의 변화나 구비가 기록으로 훨씬 더 빠르게 전이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게 궁금했던 건데요. 아까 근데 말씀해주신 거 안에 사실 답이 들어 있긴 합니다. 네. 답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고. 듣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중에서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이제 마지막 발표로 갈수록 촉박해지는 연인인데요. 네, 지금 그 1분만 말씀드릴게요. 동북아의 그 영웅서 사진은 이제 메르겐 문학이라고 그래서 메르겐 그 문학의 형태가 있어요. 주몽도 그 일종의 메르겐이죠. 메르겐. 그래서 동북아의 그 메르겐 문학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메르겐들의 공통적 속성이 샤만의 속성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이제 서구 쪽에서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그런 게 있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메르갱 문화와 대응되는 게 망구스라고 하는데 악마. 그래서 메르갱과 망구스 형태의 문학이 공존해요. 공존하는 것들이 이제 서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나중에 더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게 메르갱과 망구스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더 해서 책으로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